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적분의 성질을 추가로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는 내용을 배우면 정적분을 계산을 할 때 구간을 쪼개거나 아니면 구간을 합쳐서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같이 볼게요. 함수 fx가 임의의 세실수 a, b, c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일 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정적분은 정적분 계산법에 의해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정적분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fx라는 함수를 정적분을 하고요. 구간을 보면 첫 번째 정적분은 a부터 c까지가 되겠고 두 번째 정적분은 c부터 b까지를 정적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x의 부정적분을 가지고 a부터 c까지 그리고 c부터 b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c를 먼저 대입, 그 다음 a를 대입해서 빼주면 되고 두 번째 정적분은 b를 먼저 대입, 그 다음 c를 대입해서 빼주면 되죠. 자, 그런데 fc 마이너스 fc 얘네 둘은 없앨 수 있겠네요. 그리고 fb를 편의상 먼저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fa라고 계산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이 라지 f를 가지고 와서 x 대신에 b 대입, a 대입해서 빼놓은 형태이니까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식의 처음과 끝을 두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a부터 c까지 정적분한 다음 그 c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b까지 정적분을 하면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a부터 c까지 그리고 c부터 b까지 둘을 합하면 그냥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증명은 우리가 이미 위에서 정적분의 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결과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 동일한 이 함수를 가지고 정적분을 a부터 c까지 그리고 c부터 다시 b까지 각각 정적분을 한 다음에 더해 놓은 것은 결국 그냥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a랑 b랑 c는요, 대소관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a보다 c가 크고 c보다 b가 꼭 커야만 하는 이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왼쪽에도 그 말이 나와 있어요. ABC 대소관계 상관없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티그랄 0부터 3까지 fx dx에다가 3부터 1까지 fx dx 지금 0, 3, 1 순서가 이러한 대소관계 성립 안 하죠? 그래도 처음 정적분의 이 윗끝과 두 번째 정적분의 아래끝이 동일하잖아요. 0부터 3까지, 3부터 1까지 얘네를 합치면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를 한번 더 볼게요. 0부터 1까지 ex를 정적분하고 1부터 다시 2까지 ex를 정적분한다면 지금 두 함수 동일하잖아요. 이 동일한 함수에 대해서는 구간을 합쳐서 0부터 2까지 한 번만 정적분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2x의 부정적분 x제곱 있죠? x제곱을 가지고 와서 한 번은 2대입, 한 번은 0대입 해서 빼면 정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죠. 네, 문제 2번을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면 4x 더하기 1 두 함수가 같아요.
이거 반드시 두 함수가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그 1부터 다시 2까지 정적분 하라고 했죠? 구간 하나로 합쳐서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4x 더하기 1을 한 번만 정적분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1을 먼저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 번만 정적분 계산을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2에서 3까지 그리고 여기 3이 아니라 1에서 2까지거든요. 근데 앞뒤 정적분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1에서 2까지 여기에 있는 윗끝과 앞쪽에 있는 정적분 2에서 3까지 아래끝이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 1부터 3까지의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1부터 0까지 이번에는 윗끝이 동일한 상황인데요. 두 정적분 사이에 부호를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뺄셈 기호가 들어가 있죠. 이거 덧셈으로 바뀌어져 있을 때 덧셈일 때 둘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덧셈으로 바꿔볼 거예요. 편의상 이 함수 fx라고 하고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대문자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정적분은 fx를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라고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정적분은 fx 가지고 와서 1부터 0까지라고 할 수 있죠. 뺄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은 f0 빼기 f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뒤에 있는 정적분은 f0 빼기 f1이 되죠. 자, 이 부분 보면요. 마이너스 있잖아요. 얘네를 분배를 먼저 해줘 보면 더하기 순서 바꿔서 f1 빼기 f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뒤에 있는 요 빼기 1부터 0까지의 정적분은 더하기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 다시 지우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정적분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을 정적분한 다음 더하기 0부터 1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윗끝과 아래끝이 통일이 됐고 두 함수는 동일하게 생겼죠? 따라서 구간을 하나로 합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을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두 개의 정적분을 합쳐서 구간을 이은 다음에 하나의 정적분만을 계산하면 되는 그런 편리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꾸로 구간을 나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정적분 기호 뒤에 있는 함수를 보면 절대값 함수가 들어있죠. x-1의 절대값. 이 함수는요. 절대값 부호가 있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서 식을 다항식으로 정의할 때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 함수죠. 즉 절대값 x-1은요. x가 1 이상일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뭐 등호는 아래쪽에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x-1 그리고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각각 다르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정적분을 할 때는 구간이 지금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고 있죠. 1을 기준으로 나눠서 적분을 하는 게 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항함수를 가지고 미분하고 적분하는 게 익숙하니까 다항식 기준으로 해서
정의가 바뀌는 구간, 그 지점 1에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가지고 와서 적분을 해주고요. 1부터 3까지는 1보다 큰 쪽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와서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 부정적분 하나 생각하면 이런 애들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1을 먼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3을 대입하면 2분의 9 마이너스 3 빼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0 대입한 거는 어차피 0이라서 생략했습니다. 해서 계산해주면 답은 2분의 5가 나온대요. 어쨌든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정적분의 성질을 둘을 합쳐서 하나의 정적분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절대값부가 붙어서 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두 개의 정적분으로 나눠서 함수 정의에 따라서 각각의 정적분을 구하고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129쪽에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3차 함수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이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fx의 부정적분 하나를 라지 fx, 대문자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극한값은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모에 있는 x-1 그대로 두고 분수 표현을 이렇게 크게 해보겠습니다. 분자는요, 얘인데요. 부정적분을 가지고 와서 아래끝이 1, 윗끝이 x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대문자 fx, 대문자 f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네요. 우리가 미분 다룰 때 봤던 거죠. 이 함수의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겠네요. 그런데 라지 fx는 fx의 부정적분이었죠. 따라서 이 값은 소문자 함수 fx의 x값에 1을 대입한 f1이 되겠죠. f1을 구해보면 여기 있는 식의 x의 1 대입 2 더하기 3 마이너스 1 더하기 1 5가 되네요. 자, 넘어가서 13번을 한번 봐볼게요.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이 f라는 함수의 이름이 정적분 기호 안에 있는 여기 이 함수랑 기호가 지금 같죠? 문자가 같아요. 그러면 이 둘은 같은 함수라는 건데 이 fx가 정의되는 곳에 여기에 이 f가 한 번 더 사용이 된 조금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식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아래 끝과 윗 끝이 모두 상수죠? 그러니까 얘는 통째로 어떤 상수일 거예요. 네, 값을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사용을 해서 나타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에 어떤 상수를 더한 거다. 여기서 이 c는 적분상수 아닙니다. 그냥 상수예요. 혹시 헷갈릴까봐 그냥 기호 k를 이용해서 나타내겠습니다. 네, 문자 k로 표현할게요. 자, 그런데 이 k라는 애 자체는 0부터 2까지 함수의 정적분이잖아요. 함수식을 이렇게 뒀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여기 t인데
x로 바꿨습니다. 문자가 달라져도 값은 같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함수의 부정적분 하나 생각합니다. k는 상수니까 kx라고 하면 되겠고 윗끝인 2를 대입하면 8-4 더하기 2k가 되고요. 0 대입하면은 0이죠. 그래서 4 더하기 2k가 되네요. 얘는 k랑 같아요. 따라서 k는 -4가 되네요. fx식을 이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k를 방금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식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f1은 3 빼기 2 빼기 4가 되죠.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값을 구하려면 우선 fx 함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겠죠? 자, 그런데 이 정적분 기호 안에 있는 식을 보면요. 정적분 자체는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 문자가 이만큼은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x라고 하는 또 다른 문자가 있어요. 이 문자는 정적분의 윗끝에도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타났을 때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t 대신에 x를 대입한 값이 나온다 라고 했는데 이 상태 그대로 x를 t자리에 대입하면 좌변이 그대로 그냥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미분을 하는 이 변수가 여기에 끼어 있기도 한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ft를 가지고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식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 정적분기호 안에는 x 곱하기 ft 마이너스 t 곱하기 ft 이렇게 생긴 함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적분을 t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t가 아닌 다른 문자는 이 적분에서 상수 취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정적분의 성질 중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요. 어떤 함수에 실수배를 한 다음에 정적분을 한 거나 정적분을 한 다음에 실수배를 한 거나 같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x는 그냥 실수로 상수배한 걸로 취급을 해서 정적분 기호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두 함수 지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를 먼저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x 곱하기 ft, t 곱하기 ft가 되는데 x는 상수 취급을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x 곱하기 인티그랄 ft d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간은 아까처럼 동일하게 1부터 x까지가 되겠죠. 자, 이래서 양변을 이제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할 거예요. 우변에는 요 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써주면 됩니다. x에 대해 양변을 미분을 해요. 자, 그러면 좌변은 x 곱하기 이렇게 생긴 정적분이죠. 곱의 미분법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 곱해진 x를 미분해요. 1이죠. 1 곱하기 뒤에 있는 함수 그대로 더하기 앞에 있는 x를 그대로 뒤에 있는 함수를 미분. 이 함수 미분하면 t 대신에 x만 대입하면 되죠. fx가 됩니다. 빼기 이 정적분은 미분하면 t 대신에 x를 대입해주면 되죠. x 곱하기 fx가 됩니다. 는 우변도 똑같이 미분해줘야 되죠.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자, 이제 좌변을 보면
x 곱하기 fx를 한 번은 더했다가 한 번은 빼주고 있죠? 없애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좌변에 남아있는 거는 얘 하나고 얘가 이렇게 생긴 2차식이래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자, 그러면 좌변은 또다시 t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되겠죠? fx입니다. 우변 x에 대해 미분하면 6x 더하기 2가 되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f2를 구하라고 했죠? f2는 14가 되네요. 네, 문제를 몇 가지 풀어봤는데 그 식을 다루기 조금 곤란해 보이는 애들을 골라서 한번 풀어봤어요.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